자, 그렇다면 이제 조정은 다 끝났고 다시 상승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믿고 보는 유튜버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프리미엄 회원되고 더더 수익률이 올랐거든요. 정말 돈 안 아까워요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어제도 좋은 타이밍에 저와 함께 실시간 매수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꾸준히 지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10% 수익률과 1억 9,6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반도체 두배 USD 수익률이 어제 400% 밑으로 내려갔다가 오늘 다시 450%까지 크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계좌 역시 87% 수익률과 1,0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총 2억 8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최근 며칠 약세를 끝내고 크게 반등한 나스닥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상승하던 다우는 크게 하락했고 최근 약세를 보이던 나스닥과 S&P 500은 다행히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S&P 500은 생각보다 안 떨어졌고 옆으로 지루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은 살짝 눌림을 주다가 반등했는데요. 찰리 몽고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 웅덩이, 조정을 견뎌내야 한다 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 딱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S&P 500처럼 옆으로 지루하게 빌빌 기어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견뎌내야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는다는 것이겠죠. 자, 금일 맵을 살펴보면 3일 동안 조정받던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가 초록초록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최근 며칠 좋은 흐름을 보이던 못 오른 나머진 섹터들이 다시 피바다가 되었죠. 자, 화요일 미국 증시 맵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크게 하락했고 빅테크도 힘을 못 쓰는 모습, 여기에 나머지 섹터들이 초록초록했는데 반대로 오늘 맵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빅테크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나머지 섹터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흘러간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것, 주가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의 투자 원칙은 뭐죠? 큰 틀에서의 투자 원칙은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고 웅덩이에서 본격적으로 줍줍하는 오즐 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면에서의 투자 원칙은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재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익 실현으로 약간의 조정을 겪은 미국 주식이죠. 그리고 이번 약간의 조정 속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도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뭐냐? 네, 바로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ETF SXX부터 AI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두배 USD까지 이 모든 종목들이 딱 파란색 21선을 터치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장 시작 전 프리장에서 반도체 두배 USD를 매수했고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렸는데요.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겨우 이 정도만 떨어지고 반등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일단 반등해주고 있고 원칙대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웅줍을 진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어제 강조드린 부분이 뭐냐? 바로 USD 고점은 170달러 정도인데 현재 USD는 3일 동안의 급락으로 132달러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전고점만 터치하더라도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싸졌을 때 사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비용과 안전마진 확보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더 오를 것 같아도 기다려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항상 찾아왔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종목으로 꼽히는 엔비디아와 반도체 두배 USD죠. 그런 종목들도 기다리다 보면 올해 기회가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화면 속 파란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제가 2024년 반도체 두배 USD를 실제로 매수한 자리를 표시한 동그라미입니다. 매우 좋은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로 두 달 전 4월에 줍줍한 USD는 벌써 수익률이 60%를 돌파한 상황이죠. 웅덩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과하게 올랐을 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악플 받으면서 강조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매수하지 말라고 악플 받으면서 강조드렸던 겁니다. 제가 악플 받는 것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것이 저에겐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수많은 반도체 종목들 중 2년 6개월 전부터 반도체 두배 USD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SXL도 있고 엔비디아 개별 종목도 있는데 말이죠. 바로 반도체 관련 ETF 중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하는 반도체 두배 USD는 엔비디아 비중이 무려 31%라는 겁니다. 제가 2년 6개월 전 첫 투자를 할 땐 이 비중이 약 22%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이 비중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비중과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 공부를 하고 반도체 두배 USD 매수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 전부터 웅주판 USD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정은 다 끝났고 다시 상승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솔직히 전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떨어질 만한 이유가 단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차익 실현으로 내림이 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인 만큼 예측이 불가입니다. 제가 이걸 맞출 수 있었다면 제 돈부터 모두 몰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장담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이벤트로는 바로 오늘 밤 시장이 끝나고 반도체 첫 번째 주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다시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면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번 주 금요일 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물가지표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을 봤을 때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상치보다 잘 나오느냐 잘 안 나오느냐, 그리고 시장 해석은 어떤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연준위원들은 사실상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둔화 데이터가 더 보여야 한다.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거나 고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즉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연준 위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런 말에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게 되는데,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느냐, 경기 침체가 터져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있다. 기다리면 그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저와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고점 대비 27% 정도 더 싸게 줍줍할 수 있죠. 그래서 상승할 때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하락할 때도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언제든지 인내심은 필수이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또한 주식시장에서 완벽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야 한다 라는 피터 린치의 조언을 봤을 때, 여러분은 이번에 준비해두고 기회를 잡으셨나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셨나요? 우리의 인생은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누가 대신 잡아주고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통해 가장 좋은 선택을 쌓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가 하락하기 직전 엔비디아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기다렸던 극소수들이고, 엔비디아가 3일 동안 마이너스 15% 정도 급락하니까 그때 엔비디아를 싸게 분할 매수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와 극소수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대다수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돈을 버는 극소수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공통점, 핵심을 파악해서 내 것으로 흡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번에 몰빵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락장, 폭락장에 사용할 현금 비중은 따로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하락장을 버티게 해주는 보호장비,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 현금이 놀아나는 것이 아깝겠지만 분명히 이 안정장치, 에어백이 사용될 순간은 분명히 언젠간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승장에서도 좋고 조정장에서도 좋고 횡보장에서도 좋고 하락장, 폭락장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5줄 웅줍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다 공유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마인드와 멘탈, 뚝심, 끈기, 인내심만 유지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